이번 수업에서는 마르코프 행렬과 그 대각화라고 하는 주제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르코프라는 이름은 주로 확률 이론에서 많이 듣게 될 텐데요. 마르코프가 적용되는 사례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변화하거나 또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어떤 특정한 변수 같은 값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변화하거나 값을 유추하게 될 때 우리가 마르코프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구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마르코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번 수업에서는 시간적으로 어떤 변화하는 상태를 우리가 확률과 연관지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확률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이 하나의 선형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확률적인 어떤 모델을 선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렬로 바꿀 텐데, 그러한 행렬이 마르코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한 마르코프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뭔가 거듭 제곱과 관련된 개념의 문제를 한번 푸는 쪽으로 이번 수업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이 디컴포지션을 마르코프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거기다 한번 적용해 보죠. 수학 분야에서 마르코프라는 말은 주로 확률의 조건부 확률과 관련돼 있어요. 주로 이제 조건이라는 건 이전에 뭔가 발생한 경우이고요. 또는 우리가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범위죠. 그리고 그랬을 때 다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값들의 발생할 확률, 또는 제한된 환경에서의 어떤 확률,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좀 약간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약간 어렵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의 조건은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꼈을 확률,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꼈을 확률,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이 어떤 범위를 제한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적으로 값들이 막 변해 나가는데 이전의 값이 얼마였을 때 그때 다음에는 어떻게 값이 얼마가 될까, 이전의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코프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다루게 되면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로직에서 배웠던 스테이트의 변화, 0이 들어오느냐 1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어떤 플립플랍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0이냐 1이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변하는 것일 때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도 마르코프 트랜지션 또는 마르코프 매트릭스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이 특히 확률을 배우면서 많이 접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데, 디지털 같은 0이냐 1이냐 또는 뭐 00, 11 이런 디지털 값 자체도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값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관찰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인지, 그거 하나하나도 다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값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뭐 0이냐 1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값들도 다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표현해요. 특히 이제 스테이트라는 말을 쓸 때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템포럴이라고 하는데요. 템포럴 관점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 그것을 관찰하는 상황을 우리가 특히 스테이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것이 일정한 뭐 어떤 클락 사이클마다 있지, 1시간이 될지 1년이 될지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값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관찰하고 싶을 때 그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고, 그 변하는 거를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럴 때 그 스테이트가 아무렇게나 트랜지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확률적인 어떤 비율과 관련된 모델이 있어요. 먼저 그런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S1이라는 스테이트가 있고요. S2라는 스테이트가 있어요. 동그랗게 일단 표시하죠.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날 때마다 S1이라는 스테이트의 값이 S2라는 스테이트 값으로 이렇게 전이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S2라는 스테이트가 S1이라는 스테이트로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어요. 물론 S1이라는 스테이트가 어떤 시간 간격을 갖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도 있고 S2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이제 아주 간단한 두 개의 스테이트만을 갖고 얘기할 때 S1과 S2라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아무렇게나 시간 간격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비율 또는 확률이 있어요. 디지털 로직에서도 0이 들어오면 S1이 S2로 가고 1이 들어오면 S2가 S1으로 가고 이렇게 스테이트가 트랜지션 할 수 있는데 그 0과 1이라는 인풋 신호가 들어오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제 확률이라는 값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S1에서 S2로 갈 확률은 우리가 P1에서 P2라고 쓰고요. 반대로 S2에서 S1으로 갈 확률은 P2에서 P1이라고 쓸게요. 당연히 그러면 S1이라는 얘기는 P1에서 P1이고 여기는 P2에서 P2네요. 이렇게 확률값들을 정의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러면 S1이라는 스테이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S1이 되거나 또는 S2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1에서 1으로 가거나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S1이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이건 1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더 많으면 그 모든 스테이트들이 다 될 거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S2라는 스테이트의 관점에서 봐도 2에서 1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2에서 2로 가는 경우의 확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우의 확률을 더하면 다 1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한번 행렬처럼 이제 써보자라는 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요 자체만을 갖고 행렬로 쓰기에는 약간 모호하니까요.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보죠. 실질적인 이그젬플은 뭐냐면 인구 숫자, 도시의 인구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해당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인구의 숫자는 계속 변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에는 외국 도시가 나와 있지만 그냥 서울이라고 하고 여기는 인천이라고 할까요?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서울에서 인천으로 갈 때 그 서울 인구의 얼마의 비율이 인천으로 넘어가요. 또는 반대로 인천의 인구의 비율이 얼마가 1년마다 서울 쪽으로 넘어가요. 일단은 다른 스테이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과 인천이라는 딱 두 개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갈 때 비율이 예를 들어서 0.2의 비율로 가요. 반대로 인천에서 서울로 갈 때는 0.1이라는 비율로 간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 인구가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있을 거고 인천 인구도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가까이 있겠죠.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사람이 인천으로 갈 확률이 0.2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0.8이네요. 인천이 서울 사람으로 갈 확률이 0.1이니까 나머지 0.9. 위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구 숫자에 대한 트랜지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뭐 y, 이쪽을 z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생각해서 한번 잠시 해보죠. 인천의 인구가 y인데 y1이라는 건 최초의 인구가 y0, x0였다고 한다면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인구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y0라는 인구의 몇 프로인가요? 90%.
그 다음에 서울 인구라는 인구 Z0가 있는데 그거에 몇 프로죠? 0.2에 해당하는 0.2라는 확률이 더해지면서 Y1이 새로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Z1이라는 녀석은 똑같이 해주면 인천 인구가 0.1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 원래 서울 인구 0.8이 그대로 남네요. 뭔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K번째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낯익은 표현을 쓰자면 YK, ZK, K번째 년이 지난 후에 인구 숫자예요. 얘네는 다음과 같이 K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0.9, 0.2, 0.1, 0.8 요거의 UK니까 결국 YK, ZK 이런 식의 조합으로 늘 만들어지겠죠. 이 비율이 매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푼 거예요. 앞에서 했었던 리니어 트랜스폼 똑같은 거고요. 결국 이런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U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년도 후에라고 하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K번째 해당하는 인구수. 이 A라는 행렬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확률적인 모델을 가지고 트랜지션이 되는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 A라는 행렬이 다 담고 있는 행렬들이 트랜지션을 담고 있죠. 어떻게 트랜지션이 된다? 그거에 이 프로버빌리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마르코프 매트릭스 이렇게 불러요. 이 마르코프 매트릭스의 중요한 성질은 다시 얘기하기로 할 텐데 어쨌든 확률값들을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보자 하면 아까 이런 식의 조건 합이 1이 돼야 되는 조건을 얘기했었는데요. 그쵸? 그게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은 뭐냐면 1번 상태가 1번 상태로 바뀌는 거고요. 요거는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 칼럼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만들어진 마르코프 매트릭스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주어져 있죠. A라는 행렬이 0.9, 0.2, 0.1, 0.8이라는 기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K번째 후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고 싶으면 U의 K번째는 어떤 이제 C1이라고 하는 거에 람다 1의 K승 거기에 아이겐벡터 E1 그 다음에 C2라는 거에 람다 2의 K승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E2 아이겐벡터 E1과 E2는 어떤 행렬에서 얻어지느냐? 저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0.9, 0.2, 0.1, 0.8 요걸 갖고 구한 거예요. 자, 뭐 이거에 대한 연립방정식,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풀어보면 람다 1은 하나는 1이 나오고요. 람다 2는 0.7이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풀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2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2는 아이겐벡터 두 번째는 1과 마이너스 1. 근데 우리 교재랑 뭐 푸른 거에 의하면 이 앞에다가 다 이렇게 3분의 1을 곱하기를 붙였네요. 어쨌든 이렇게 풀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기수를 조정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아이겐밸류 거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 다 구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했었던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이제 K번째 년이 되었을 때의 인구수 Y의 K와 Z의 K UK예요. 이것은 C1이라는 녀석은 S의 인버스에 U0라는 초기의 연도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S의 인버스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아무튼 구해보면 뭐 Y0, Z0라고 초기값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아이겐밸류가 여기는 1의 람다승인데 K승이고요. 아이겐밸류 1자리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쨌든 조합을 해서 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3분의 1이 붙고 그 다음에 2와 1 다음에는 플러스에 y0 마이너스 2배 z0 거기도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텀이 이렇게 분모에 붙고 0.7이라는 아이겐밸류의 람다승 거기 아이겐벡터 1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신대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면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충분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K번째 연도가 되었을 때 초기 X0, Y0를 기준으로 인구가 이렇게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와 같은 그런 트랜지션 확률 분포가 계속 바뀐다.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수렴하게 가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7에 여기 틀렸네. 0.7에 여기는 K승이죠. 그러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0.7이라는 이 부분은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의 람다승 여기만 남으니까 딱 요것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Y의 즉 인천의 인구, 아래쪽은 서울의 인구. 그게 초기 값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스테이블하게 나올 것이다. 계속 무한히 반복되면 서울 인구와 인천 인구가 적당히 3분의 1 되거나 뭐 3분의 2씩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이제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그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스테이트의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것들의 확률 값들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뭔가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한히 반복이 되면 지금은 아이겐밸류가 1이 되는 녀석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0.7이 나왔는데 이 마르코프 매트릭스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잠시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르코프 매트릭스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률값을 쓴 건데요. 1에서 1으로 가는 녀석, 그쵸?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스테이트가 S1, S2, S3, S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행렬을 구성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1, S2가 다음 스테이트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해보죠. S1, S2, SN인데 이게 K 플러스 1번째, 여기는 K번째예요. 이렇게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과정을 보면 S1이라는 K 플러스 1번째 스테이트는 S1이 1이 1으로 가는 것과 2가 1으로 가는 것, 그렇죠? 또 3가 1으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트랜지션 되는 확률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써지죠. 다음에 S2가 되기 위해서는 1이라는 녀석이 2로 가고 2라는 녀석이 2로 가고 3라는 녀석이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또 되죠. 쭉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S1에 해당하는 녀석이 1번 3으로 가고 1이 4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이 이렇게 칼럼에 쭉 나야 되고 여기는 2에 3, 그래서 P에 2에 N 이런 식으로 행렬이 써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마르코프 매트릭스예요. 자, 마르코프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나의 칼럼을 잘 봐요.
1번이 1번으로 가고 스테이트가 1이 2, 1이 3, 그러니까 각각의 이 칼럼에 해당하는 합을 해주면 칼럼의 엘리먼트들을 합하면 전부 다 1이 돼야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2가 1, 2, 3, n으로 스테이트 가는 모든 확률이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도 합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칼럼들이 각 스테이트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률 값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각 칼럼들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마르코프 매트릭스의 중요한 성질이네요. 그래서 마르코프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로퍼티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PIJ, 저 각각에 해당하는 각각의 텀들은 당연히 확률값이니까 0보다는 클 거고 특정한 트랜지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0이니까 어쨌든 0에서 1 사이고 당연히 1보다도 작아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관련된 이 마르코프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생성하는 단계에서 마르코프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마르코프 매트릭스로 정의를 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1번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마르코프 매트릭스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가 반드시 1이에요. 최소한 이게 멀티플루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한 하나는 아이겐밸류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하나도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겐 밸류들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 루트가 될 수도 있고 싱글 루트가 될 수도 있는데 1이라는 녀석이 어쨌든 아이겐밸류가 1이 되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겐밸류들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A의 K승 U0 이게 U의 K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 K를 우리가 쭉 무한히 해버리게 되면 아까 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했죠. 그 스테이블 스테이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아이겐밸류가 1에 해당하는 녀석의 벡터. 우리가 아이겐벡터 E1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스테이블 스테이트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마르코프 매트릭스라고 정의된 행렬을 풀면 이런 독특한 조건이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뭐 1번과 2번 두 개로 적었지만 사실 뭐 각각의 텀들은 확률 조건을 갖는다. 칼럼들을 다 칼럼의 엘리먼트를 다 더하면 합이 1이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프로퍼티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거는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아까 하나 1이 나왔죠. 그리고 스테이블 스테이트가 이렇다. 이런 특정한 조건들이 이 마르코프 매트릭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태가 변형되는 그런 모든 거에 이 마르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딱 배웠을 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니어 시스템 같은 거예요.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어떤 인풋을 집어넣어서 인풋 벡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아웃풋 벡터가 나와요. AX는 B였죠. 근데 우리가 행렬 A가 만약에 n by n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리니어 시스템이면 어떻게 동작하든지 간에 전부 다 그것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인풋 x인데 이 x라는 벡터가 아까처럼 어떤 u k번째 값이고 아웃풋이 그거의 다음 번째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u1을 대입해서 u2를 만들고요. 다시 그 u2가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되죠. A라는 시스템 인풋이 되면 U3가 되고 이런 피드백 구조가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인풋에 해당하는 값이 매번 바뀌면서 아웃풋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이 거듭 제곱의 이 이슈는 어떻게 되느냐, UK가 들어가서 뭐 또는 U1이 들어가서 U2가 됐고, 걔가 다시 피드백으로 다시 입력이 돼서 다시 U3가 되고, 이런 피드백 관계, 이런 리커시브한 이런 피드백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의 리니어 시스템처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시스템의 안정성은 A라는 리니어 시스템에 표현된 행렬 A의 아이겐밸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방금 설명한 걸 갖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U의 K번째라는 벡터는 A라는 K승의 U의 제로, 제일 초기 스테이트고요. 이 녀석들은 어떤 C1의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람다1의 K승의 거기에 아이겐벡터, 사실 아이겐벡터는 그 값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람다 이 피드백 K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람다가 계속 거듭 제곱이 되니까 스테이블하기 위해서는 저 리니어 시스템의 A의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다 절대값이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어떤 때 많이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가서 두 개의 스피커, 마이크를 켜고 주변에 또 스피커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노래를 흥이 나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나오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온 게 바로 U0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 바로 A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 명이 말하면 각각 말한 것들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리니어 시스템이죠. 퍼펙트하진 않지만 아무튼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노래소리가 처음에 U0로 통과됐고요. 걔가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피드백이 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게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는데 얘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U1, U2, U3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데모김이 된 피드백이 되면서 이제 K가 무한히 가는 거죠. 그 전자적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뭐 1초 간격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오디오 소리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보다 더 빠르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동작하는 속도는 정말 뭐 100분의 1초도 안 되게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엄청나게 커져서 삑 소리가 나죠. 그 얘기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진 거죠. 우리의 이 시스템은 자기가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깨지는데요. 결국 A라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만든 리니어 시스템, 이 마이크와 스피커의 통합이 된 어떤 리니어 모델을 행렬에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걔네들이 이제 1보다 큰 절대값이 뭔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이 노래방 공간에서 종종 이제 삑삑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마이크와 특히 이제 마이크가 중요하죠. 데모김이 안 돼야 되니까 피드백이. 좋은 마이크는 딱 여러분들이 말하는 목소리에 해당하는 특정한 이 디렉션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주변의 스피커에서 막 사방에서 퍼져나오는 목소리들에는 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디렉션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런 피드백이 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마이크들은 어디에서나 울리는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없다 보니 이런 피드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보는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이런 형태의 시스템처럼 돼버려서 결국 아이겐밸류가 1보다 큰 뭔가 스테빌리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할 수만 있다면 또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인풋 벡터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거기 아웃 벡터가 어떻게 나오냐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트랜스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한 행렬 A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언스테이블한 값들로 나올 것이다.